네. 단결. 투쟁. 잘 쉬었냐? 다 나았지? 우리 다음 주에 새 현장 들어갈 거니까 준비해라. 그게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요. 다리가 다 안 나와서요. 2달이나 치료받았는데 아직도 안 났어? 병원에서 그러는데 아직 인대가 다 안 나왔대요. 그래서 치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뭐 그냥 인대라서 좀 오래 걸린대요. 지내는 건 어떤데? 공상 처리받은 걸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났죠. 그때 좀 두둑이 받지 않았어? 그거 다 썼어? 그렇긴 한데 뭐 치료비도 쓰고 생활비 쓰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다 바닥났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 회사 걔네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산재 처리하자고 그랬잖아. 그 걔네들이 공상 처리로 몰아가는 게 그 뭐야 요즘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거 피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냥 일단 공상 처리하면 목돈 나오니까 그걸로 이것저것 쓰고 치료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현장도 끝나고 얘기할 때도 없고 어떡하죠? 야 답답하. 그러니까 내 말 좀 듣지. 자 노무사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이영로 노무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 혼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글쎄요. 우리 현장에서 보면 일하시다가 다치셨을 경우에 저렇게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참 많죠. 공상으로 처리하면 일단 절차가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회사랑 합의하게 되면 바로 내 손에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일단 절차가 간편한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보면 그 산재로 처리했을 때 휴업급여는 70%밖에 안 나오는데 또 회사랑 합의하다 보면 사실 하루 일당 그대로 다 보존해서 휴업급여가 나오는 그런 또 이점도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산재로 처리하다가 보면 산재 비수가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은 요양비가 다 지급 못 받고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비해서 또 합의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점 때문에 사실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긴 많습니다. 영상처럼 그 회사로부터 얼마 합의금을 받고 공상으로 처리했는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렇게 곤란을 겪는 일들이 있죠. 근데 산재로 처리하면요. 일단은 보험급여가 일단 급여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겠죠. 국가에서 지급이 되니까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치신 경우에 예상치 않게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이 정도 하면 끝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않은 그런 이제 후유증이 생길 경우에는 사실 회사가 그 부분까지 다 합의금으로 지급이 안 돼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어디가 이렇게 뚝 부러지시는 재해만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두고두고 고질병처럼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을 얻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 처리하는 게 낫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전혀 장애도 남지 않고 내가 보기에도 좀 조금만 다치고 그리고 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너무나 명확히 제대로 지급될 수 있고 뭐 이럴 경우에는 어쩔 경우에는 사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공상으로 처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치료받는 데는 제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무래도 회사랑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무조건 넉죽 합의하고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 치료가 완벽하게 끝나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장애가 남거나 후유증이 생겼을 때 사실 그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보험급여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합의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요모조모를 다 따져서 우리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상으로 처리했을 때는 여차하면 우리 노동자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능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하셨더라도요. 산재로 돌리는 게 가능한데 일단은 우리가 유한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장애급여는 5년 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내에는 다시 산재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산재로 돌리실 때 어찌되었건 산재가 발생한 날은 이미 그 이전인데 나중에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다시 산재로 돌리시는 거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을 할 때 사실 기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재해가 발생한 사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공상합의서를 썼을 때 이것이 이러이러한 재해로 인한 합의다라는 그때 당시에 사인하셨던 공상합의서, 그러니까 돈 받았다고 버리시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고 또 진료기록지에 보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내가 일하다 다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료기록부에 메모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과거에 재해를 입은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모아서 다시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산재로 돌렸을 때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이중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받은 돈을 뺀 나머지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건 있죠. 회사는 자기들이 제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산재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상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뒤늦게 이렇게 산재로 처리했을 때 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재해조사표를 산업재해 발생 보고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늦게 신고한 거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죠. 뭐니 해도 일하시면서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일하시다가 다치셨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잘 치료받으시고 우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사실 산재로 처리하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병증이나 또 장애가 남을 것이 우려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보다 산재로 처리하시는 게 우리 노동자한테는 유리하니까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은 산재로 처리하셔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상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다시 유한급여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다시 산재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상으로 처리하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치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산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 공상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